예, 이번엔 좀 프랑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보내드렸던 소식 중에 프랑스의 선거에 관해서 굉장히 이번에 프랑스에서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1차 선거에서 일단 보수파의 국민연합당이 1등을 해서 2차 선거에서도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프랑스에서는 최초로 28살 최연소 총리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2차 총선에서 또 이변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지난주하고 오늘 완전히 180도 바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그래도 유대인들이 좀 살만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확 막혀버리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면 뉴 파퓰러 프런트라는 이제 NPF 좌익 단체입니다. 182석으로 1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2당이 이제 마카롱 집권당 이제 앙상블당이라고 하는데 168석으로 2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RN 내셔널 우파 정당이 시민 우파 정당이 143석으로 3위를 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2차 결선 투표에서 NPF 극좌 정당하고 마카롱 정당하고 합종연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했죠. 그래서 기존의 선거를 펼치면 3자 구도를 1대1 구도로 바꿔놨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RN당이 어떤 식으로 했냐? 앙상블당이 후보를 사퇴하면서 좌파 정당한테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1대1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RN당, 국민연합당이 3당으로 전락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중도 정당이라는 이제 마카롱이 극좌랑 결합을 해서 이제 선거를 붙어서 이긴 것이죠. 그럼 이렇게 지금 극좌파로 알려져 있는 NFP 당이 이번 2차 총선에서 이제 1등을 하면서 이제 의회를 장악하게 되고 또 이 NFP 당에서 이제 새로운 총리가 나올 그럴 상황인데 NFP 당 극좌파라고 알려져 있는 이 당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 유럽에서 이민자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들이 이제 프랑스에 들어와서 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의 국가는 이제 추방이죠, 바로. 근데 이민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 조치를 폐기하자. 어허. 추방 못해요, 이제는. 난민들 대폭 수용하자. 그 다음에 불법 체류에 대한 의료 혜택. 의료보험도 안 내는데, 건보료도 안 내는데 의료 혜택을 제공하자. 또 말도 안 되는 또 기후변화에 의한 난민 지위 인정. 그러면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 다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민권의 획득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하자. 구속 요건을 좀 약화시키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민자는 무슬림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슬림 친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면은 그동안 프랑스에 아주 만연해 있던 반유대주의 이거 뭐 도저히 회상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국민연합당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는 유대인들이 좀 마음 좀 놓고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정반대로 극좌파가 되면서 지금도 반유대주의가 이 프랑스에서 심각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열거한 정책들이 이민 정책들이 다 친이슬람 반유대주의 정책의 어떤 엑기스예요. 크리스탈라이즈 된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반유대주의는 제도화되고 고착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알리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프랑스 유대계를 대표하는 모우시의 세버그 랍비는 야 프랑스에서는 미래가 없다. 모두 이스라엘로 혹은 안전한 곳으로 알리하시라라는 공개 성명을 냈어요. 이번에 그러면 치러진 프랑스 선거를 보고 미국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이번 선거 앞서 설명했지만 중도 후보가 사퇴하면서 극좌 단일화로 몰아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중도 우파라고 하는 마카롱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제 미국의 보수 지성계의 벤 시피로 농객은 뭐라고 했냐면 좌익 정파 연대한 중도는 공산주의 부역자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중도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부역자만 하는 역할이고 실체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미 대선에서 공화당 주류가 자꾸 중도 확장이라면서 자꾸 중도표를 갖고 하려는데 이것도 유럽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고견을 남기고 있고, 두 번째 또 해석이 조금 의미심장한데 무분별한 이민 정책으로 이미 프랑스는 극좌 플러스 무슬림 난민 연대가 공과의 결합이 돼서 이미 우파 진영이 승리할 수 없는 표밭이라는 거예요. 인구 구성 자체가 이미 실패했다. 오랫동안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뭐 누가 어떻게 합종여행을 하더라도 표밭 자체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대치라는 국민연합의 이 지금 득표율이 최대치라는 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씁쓸한 현상이고, 그럼 이게 미국 대선이 보수 시민에게 경종 울리는 게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난민들이 계속 올라오면 이제 선거 자체가 이제 이제 보수 성향 공화당은 계속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대선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보수 시민에게는 마지막 선거라 다름없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불법 이민자들 계속 들어오고 난민들 들어오고 무슬림들 들어오고 그들 중에 또 분명히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있을 것이고 하마스도 들어올 것이고 거기다가 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파리에서 또 올림픽도 열리고 참 하루하루 아슬아슬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난 6일에는 영국에서 또 총선이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노동당의 압승이죠. 이제 노동당이 412석을 확보했고 보수당은 121석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엄청 이게 폭망한 거죠. 이제 이른바 보수당은. 그래서 이제 이런 우파가 악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좌경화가 된 이거 유럽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하나 남았어요. 프랑스는 좌파, 영국은 노동당. 예.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그 영국에서 새로운 총리가 선출됐는데 선출되자마자 이 영국의 총리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한 겁니까? 내용은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가자 종전 당장. 어허. 그다음에 그 가자 주민 인도적 지원 확대, 그 단골 메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팔레스타인 인권 해법 빨리 관찰시켜라. 국가 인정해라, 이거죠. 그다음에 최근 하원 보도에 따르면 지난 정권, 그러니까 보수당 한 달 전이죠. 6월 10일 날 보수당 정권에서는 이제 ICC에서 이제 네트냐후 체포영장 막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전범 관할급 문제에서 반대하는 그 기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검토해라는 그 보수당의 기조가 있었는데, 최근 노동당 내각에서는 ICC가 관할권이 있다, 네트냐후 체포해야 된다라고 법률적 해설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반이스라엘 반유대에게는 이제 영국, 프랑스에서는 이제 제도화 고착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유대인들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식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들이는 이 상황을 만드시는군요. 그 지난 주만 해도 이게 좀 이게 될 뻔했는데 이게 이제 타임라인이 이제 가까워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